지금부터 템버도 설치법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박스는 이런 박스에 개별적으로 한 개씩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들이 구성품입니다. 처음에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파일과 벽체 간의 그 간격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이런 모헤어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일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스토퍼, 자석으로 손잡이와 자석이 붙을 수 있는 그 스토퍼 역할을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엔드캡이 이렇게 4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손잡이 쪽에 위아래에 설치되는 장치들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90도 코너를 도를 수 있는 이런 또 장치가 2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보면 속에 롤러가 들어있는 타입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모헤어만 들어가 있는 타입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볼트리우드까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총 길이는 2m가 나오고요. 프로파일의 넓이는 620mm, 약 620mm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파일은 저 위에처럼 한쪽이 쭉 이렇게 뒤에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아래쪽은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요 중간께 자세히 보시면, 영상을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밀려 나오지 않도록 장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걸립니다. 요 턱에. 예. 한쪽은 그냥 밀어 나갈 수가 있어요. 한쪽은 그냥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다. 이렇게. 한쪽은 턱에 걸려갖고 안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한쪽을 아래쪽을 균일하게 맞춰 두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테이프를 한 3군데 정도 붙인 다음에 길이 재단을 해서 커팅 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순서대로 작업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구성품을 자세히 보면 이런 엔드캡도 높이가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거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는 모헤어가 달려 있고 하나는 롤러가 달려 있고 이렇게 되는데, 롤러가 달려 있는 쪽이 아래쪽이에요. 아래쪽. 그리고 얘도 보면은 이 레일도 높이가 좀 높은 게 있고,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어요. 낮은 게 롤러 들어가는 방향, 이렇게. 그 다음에 높은 게 이렇게 모헤어가 들어가는 방향. 자, 모헤어가 들어가는 방향이 위에 쪽이 되고요. 이렇게 롤러가 들어가는 방향이 아래쪽이 되는 거예요. 이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마감재도 요 마감재도 낮은 아래 롤러가 들어가는 그쪽에 낮은 마감재가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다음에 높은 쪽 위쪽에는 이렇게 높은 마감재가 이렇게 꽂히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얘도 보면 하나는 낮은 쪽이 있고 하나는 높은 쪽이 있을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높은 쪽으로 들어가는 게 모헤어 들어있는 거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낮은 쪽, 얘는 롤러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프로파일에 끼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가지가 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는 방향이, 프로파일을 꽂으실 때 보면 요 형상이 아래쪽으로 가 있고, 클립 같은 게 위로 올라와 있어요. 아래쪽으로 가는 게 요 바닥으로.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밑으로 홈이 더 길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는 꽂는 게 불가능한 겁니다. 이렇게만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한번 껴볼게요. 이렇게 껴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가셔가지고 걔도 모양은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 위에 쪽에서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꽂으시면, 끝까지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따 빼야 돼서 제가 끝까지 안 꽂는데 이렇게 꽂으시면 되는 거예요. 약 1773mm 정도 나옵니다.
내경 측정한 게 높이가 1773mm가 나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요게 이제 아래쪽에 들어가는 거고, 얘가 위쪽에 들어가는 건데, 높이가 대략 이 정도 나오고요. 얘는 좀 더 높죠? 이 정도 나와요. 그런데 요거만 빼서는 안 되고, 얘들이 여기에 올라갔을 때 프로파일은 요 지점까지 오는 거예요. 또 아래쪽은 롤러가 들어가고 프로파일이 요 지점까지 오는 거예요. 높이를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빼서 할게요. 눌려가지고. 보통 한 26mm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위에 쪽에 들어가는 거 바짝 눌렸을 때 약간 22mm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26mm, 22mm 합하면 48mm가 나오고요. 1773 마이너스 48mm 하면 약 1725mm가 나오는데, 저는 보통 여유를 5mm는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프로파일 커팅 기준을 1720으로 맞춰서 커팅을 했습니다. 이게 너무 타이트하면은 문을 여닫을 때 뻑뻑한 감이 있고요. 너무 또 여유가 많으면은 프로파일이 얘가 레일에서 이탈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래쪽은 눌려가지고 이탈을 안 하겠지만 위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진을 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는 보통 5m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720으로 재단할 것입니다. 원래 처음에 얘를 프로파일을 빼보면 이렇게 위아래가 전부 다 이렇게 단차가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상에서는 이쪽을 따뜻하게 맞춘 다음에 여기서 재단기를 대고 프로파일만을 가지고 커팅을 했는데, 지금은 이쪽 아래쪽에 이 롤러가 들어가는 쪽, 이쪽을 전부 다 끼워 놓고 그 다음에 밑에서 레벨을 맞춘 다음에 재단하는 방법을 이번에는 해보려고 합니다. 롤러를 하단에다가 전부 지금 삽입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삽입했을 때는 얘가 밑에 보면 이렇게 누름 처리를 해놨기 때문에, 자세히 보면 요 끝단에다가 누름 처리가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롤러를 끼우고 나서는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쪽으로는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재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하단에 들어가는 롤러가 들어가는 요 레일과 그다음에 위에 모야 쪽이 들어가는 요쪽 레일 높이를 각각 한번 측정해 볼 거예요. 롤러 들어가는 쪽입니다. 약 26mm 정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위에 모허어 들어가는 쪽입니다. 여기는 약 22m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설치해야 될 내경의 높이가 1773mm고요. 하단 롤러가 들어가는 쪽이 26mm고, 그 다음에 상단 모헤어가 들어가는 쪽이 22mm가 나와요. 이걸 더하면은 48mm가 되고요. 그러면 이 총에서 48을 빼면은 1725mm가 되죠. 그리고 마진을 약간 줍니다. 저는 5mm를 주는 편이니까 프로파일의 길이는 최종적으로 1720mm로 절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1720mm로 이제 여기 재단기에다가 재단기 횡절에다가 1720mm로 지금 재단을 하려고 맞춰 놓은 상태고요. 이게 사실은 요 상태로다가
재단을 하는 게 맞지만 이렇게 해서는 측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제하고 요 프로파일만을 1720에 맞춘 겁니다. 요 계산한 걸 보면은 그 26mm 그 롤러 아래쪽 거, 그 다음에 22mm 모여가 들어간 거, 이걸 전부 다 여기서 재했으니까 프로파일만을 가지고 1720에 맞춰서 재단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맞추고 재단을 하면은 됩니다. 얘도 1720을 20에다가 기준으로 잡고 커팅할 거예요. 이거는 손잡이 부분입니다. 자, 지금은 재단이 끝났고 프로파일과 손잡이를 끼우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잡이에 보면 이쪽에 홈이 있어요.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 홈과 프로파일에 이 지점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약간 버를 제거를 해주시고 칼로다가 그 다음에 얘랑 맞춰가지고 그냥 끼워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뒤집어서 하면 안 돼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손잡이의 방향을 이렇게 눕혔을 때, 프로파일을 눕혔을 때 손잡이의 방향이 요 방향으로 끼워주시면 돼요. 자, 한번. 그리고 이 프로파일을 끼울 때 이 손잡이가 이렇게 수평이 안 맞으면 위에 이렇게 잘 안 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넓은 재단기 위에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번 끼워보겠습니다. 자, 끼우고 나서 따뜻하게 하고 쭉 밀어주면 돼요. 혹시라도 이게 잘 안 들어가, 너무 잘 안 들어갈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정도 빠졌을 때 이게 잘 안 들어간다. 그때는 그냥 망치력을 때리시면 안 되고 한 상태에서 쳐서 수평이 맞은 상태에서 이렇게 밀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제 저희가 아래쪽으로 지정을 했으니까 이거와 이거를 롤라 있는 쪽이 아래쪽이니까 이걸 끼울 때도 얘가 이렇게 끼워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끼워도 들어가요. 근데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그걸 맞추는 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이 롤러, 제가 끼는 방향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요 방향으로만 껴져요. 이 방향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방향으로 이렇게 끼웠을 때, 밀어 넣었을 때 얘가 여기다가 이렇게 끼웠어. 자, 이거 안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상태로 돼야지 롤러가 일자로 맞게 되는 겁니다. 방향은 이 방향이고 나중에 여기를 천공을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볼트랑 너트가 더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아래쪽 롤러 있는 쪽부터 끼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방향은 뒤집어져서는 안 되니까 적당하게 끼우시고 계속해서 같은 방향으로다가 끼우고 끝까지 끼워 나가면 됩니다. 자, 롤러 쪽 다 끼웠어요. 그 다음에 약 5mm로 손잡이 쪽을 체결을 할게요. (5mm로) 타공을 했습니다. 볼트와 너트를 체결할 거고요. 롤러 쪽은 다 종료했습니다. 반대쪽으로 갈게요. 예, 모헤어가 들어가는 위쪽 부분도 전부 결합했습니다. 계략적으로 시공이 어떻게 되는지, 내부에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레일을 그걸 먼저 잘라놓은 게 있었던 거를
본시공은 아니고요. 일단 갖다가 넣어봤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공됩니다. 이따가 프로파일이 여기서 이렇게 밀어놓고 그 다음에 끝에 엔드캡을 설치할 거예요. 이 엔드캡 설치하는 지점이 바로 템버도어가 열려서 손잡이까지 여기서 요쪽에서 보여야 됩니다. 이 손잡이가 이리 넘어가면은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너무 튀어나오면은 그것도 미관상 좋지 않고요. 손잡이만 딱 나오게 해야 되는데 그 지점을 지정하는 게 바로 여기서의 엔드캡입니다.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밑에 레일 중에 요 레일의 이 길이는 특별히 열리는 것도 닫았을 때도 이렇게 손잡이만 딱 나와줘야 되는데 얘는 넘어가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로다가 이 자석 있는 이 스토퍼로다가 위치를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려도 되고 오므려도 되고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래 레일은 정확하게 지점을 지정하지 않아도 넘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반대쪽은 열렸을 때 손잡이만 딱 나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그 지점을 지정해 주셔야 되고요. 본격적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쪽에는 턱이 낮은 게 들어가는 거고요. 위에 쪽에는 턱이 긴 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지점에다가 설치가 대부분 이 정도 될 테고요. 여기서 창문이 코너 닫히는 지점. 여기는 중요치 않아요. 보통 여기서 이 작업은 한 680으로다가 잡아서 일단 아랫부분 레일을 먼저 연결하겠습니다. 부터 턱이 낮은 게 아래쪽 코너에 들어가는 거고요. 턱이 높은 게 위에 쪽 저 위쪽에 코너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코너에다가 이렇게 두시고 길이를 대충 측정해도 돼요. 여기는. 근데 출입문 타공된 거보다는 뒤쪽으로 넘어가야지 가능하겠죠? 자, 지금 680으로 지정해서 잘라서 붙여보겠습니다. (680mm로) 아래 거 위에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짜투리로 아래 거 위에 거를 적정량을 커팅을 했습니다. 자, 아래 거부터 시공을 해볼게요. 아래쪽에 보면 엔드캡이 아래쪽 엔드캡을 사용해서 여기다가 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쪽 코너도 여기 보면 삽입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요. 그쪽으로 삽입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거 낮은 거, 얘 엔드캡은 지금 시공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톱되는 지점을 제한을 해서 엔드캡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반대쪽만 먼저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물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스테인리스로 된 피스로 체결해야 되겠죠? 엔드캡 부분은 역시 이런 거 사용하시지 마시고 스탠드로 된 걸 사용하셔야 돼요. 위에 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설치해야 됩니다. 자, 스토퍼를 커팅할 겁니다. 스토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프로파일을 재단했던 1720 그 정도만 하면 적절합니다. 스토퍼를 재단하고 커팅해서 설치하는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토퍼는 자석하고 이 알루미늄재하고 접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석이 밖으로다가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접착제로다가 서너 군데 접착을 해줍니다. 벽면에다가 붙일 때 타공이 안 돼 있어서 붙일 만한 곳을 몇 군데 타공해 줍니다. 이제 프로파일을 집어넣을 건데요. 밑에는 전면은 이렇게 다 넣었고요. 측면은 아까 680으로 잘랐죠, 이쪽에. 그 다음에 측면은 이렇게 적당량을 갖다가 일단은 설치해 놓고 엔드캡도 설치 안 한 상황이에요, 이쪽에. 위에는 아예 이쪽 680 라인 여기만 넣고요. 여기는 아예 안 끼웁니다. 안 끼운 상태에서 밑에를 턱에다가 올리고 여기서부터 요 지점을 맞춰가지고 여기서부터 맞춰서 안쪽으로 끼워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 알아서 쭉 오게 되죠. 이렇게. 자, 이게 더 들어가면은 이렇게 손잡이가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 보이지 않게 요 정도 들어간 지점, 요 지점에다가 요 정도 들어간 지점에다가 안쪽에서 스토퍼를 설치할 거예요. 자, 아까 접합을 해놓은 스토퍼를 안쪽에 설치할 거예요. 이렇게 대보고 바깥쪽에서 문을 닫아서 스토퍼가 짝각. 지금 요 지점이면은 손 들어가는데 편하니까 요 지점에다 붙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지점에다가 이제 시공을 하겠습니다. 자, 스토퍼를 이렇게 붙였어요. 자, 밑에를 보면 이렇게 라인이 좀 넘어갔죠? 아까 우리가 680으로 정확하게 재단 안 했으니까 이걸 정확하게 맞추고 싶으시면은 스토퍼를 한 다음에 여기를 좀 커팅해서 얘를 바짝 붙이면 조금 더 모양새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레일이 밑에는 다 껴져 있고, 자, 일부러 우리가 위에는 레일을 일부러 안 꼈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해서 얘를 열었을 때, 자, 이 정도만 열려야 되겠죠? 얘가 넘어가서 이렇게 열리면 또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부분만 보이게 한 상태에서 저 밑에서 이 지점에 표시하고 커팅한 다음에 엔드캡을 넣습니다. 그러면 문을 닫아도 여기까지만 닫히겠죠. 항상 손잡이가 노출되어 있겠죠. 저기로 표시하고 커팅한 다음에 엔드캡을 넣고, 밑에 길이가 표시했으니까 밑에 길이가 나왔겠죠? 그 길이대로 위에도 레일을 똑같이 자르고 엔드캡을 넣을 겁니다. 자, 아래를 뺐어요. 이 상태에서 자꾸 넣었다 뺐다, 얘 프로파일 전체를 넣었다 뺐다 하긴 어려우니까 이 상태로 약간 말아가지고 아래 걸 빼서 커팅하고 위아래를 동시에 시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위아래를 전부 다 커팅을 해왔어요. 자, 한번 꽂아볼게요. 이제 꽂습니다. 자, 밑에 거를 레일을 꽂았고요. 저렇게 끝쯤 일단 만들어서 엔드캡을 끼울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랬을 때, 엔드캡 끼우지 마시고, 그랬을 때 이렇게 손잡이가 나온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손잡이가 이만치 들어가도 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입문에 요 공간이 너무 좁다고 하면 얘까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더 좁아지니까 이런 방법으로 시공하셔도 문을 열 때는 지장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위아래를 전부 다 레일을 고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공이 끝났습니다.
부드럽게 열리고 정확한 위치에서 스톱이 되고, 자석도 꽤 강해서 잘 붙습니다. 자, 안에서 보면 이걸 나중에 레일을 넣어서 이렇게 엔드캡까지 시공했죠. 밑에도 마찬가지로 넣어서 엔드캡까지 시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는 아까 말씀드린 5mm가 이렇게 단차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줄이고 싶으시면은 제가 아까 계산할 때 그 마진을 좀 줄이시면은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로는 5mm도 적당한 것 같아요. 안에서 한번 닫아볼게요. 이렇게 스토퍼에 딱 걸리고요. 이렇게 딱 엔드캡에 걸립니다. 동봉되어 있는 자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요것도 2m거든요. 이렇게 2m인데 조그맣게 잘랐어요. 요건 어디다 쓰는 자재냐면은 잘 안 쓰긴 해요, 사실 이거를. 자, 이 출입문과 이 프로파일 사이에 공간이 많이 벌어질 경우에는 얘를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공간을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그 공간을 메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를 쓰게 되면 여닫을 때 좀 뻑뻑한 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특별히 공간이 많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은 요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시공이 끝났으면 그때 이 테이프를 이렇게 제거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다 제거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템버도어 설치 작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